안녕하세요. 보통 이렇게 해야.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난 토요일이죠. 2016년 6월 25일 서울시에서 실시한 이제 그 서울시 문제, 한국사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간단히 해설해 주는 방향을 하는데, 구체적인 해설에 앞서서 총평부터 먼저 하자면, 일단 특징적인 것은 근현대사 문제가 8문제 나옴으로써 약 40%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해 실시된 문제 보면은 전부 다 30에서 40% 나왔어. 우리 지난주 봤던 교육청도 8문제, 또 지방직도 6문제인가 5문제 나왔고, 경찰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골고루 나왔는데,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 저기 지방직하고 교육행정직하고 서울시 이렇게 비교했을 때 뭐가 좀 어려웠습니까? 했을 때, 물론 학생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서울시가 다소 어려웠다,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지방직이나 교육청제에 비해서 선생님 판단할 때 전체적으로 평균이 5점 정도는 좀 내려왔다,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볼 때 95점 정도 맞았으면 아주 잘 맞은 거다 하는 거고, 85점에서 90점 사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가보죠. 1번 보시면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들이었어. 그러면 선생님 늘 말했잖아. 여러 나라 반드시 나온다 그랬지. 내가 늘 말하지만 선생님 만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그걸 확인하란 말이지. 선생님이 나오는 거 나오는가, 선생님이 나오려는 거 나오는가,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나라냐 이 말이야. 첫 번째 거 보면 장마하고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었을 때 왕을 바꿔야 된다. 또 제천 행사로 보면은 정월의 제천 행사는 국정대우로 남보다 마시고 먹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림을 연고라 했다. 그럼 이러한 자료들, 연고다, 또 흉년시 왕이 교체됐다, 이러한 내용들로 봤을 때 이건 어디다? 그렇지, 부여라는 나라다. 이렇게 하죠, 부여. 그럼 이제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그렇지, 저 평야지대, 송화강 유역의 평야지대에서 성장하였다. 맞고, 왕 아래 가축의 이름을 딴 가들, 그러니까 뭐야? 마가우가 저가, 즉 부여에서는 가축이 중시됐다 그랬죠. 그거 설명할 수 있고, 왕이 죽으면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장례 풍습이 있었다. 1, 2, 3번이 맞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지. 국력이 쇠퇴하여 광교양 때 고구려에게 완전히 병합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문제가 조금은 거시기란 말이 아니고, 조금 까다로운 게, 이제 여러분이 국력이 쇠퇴하여 광교양 때 완전히 병합되어서, 국력이 쇠퇴해서 부여가 완전히 고구려에게 병합된 건 맞는데, 그거는 광해토양 때가 아니라 누구 때야? 문자왕 때. 그래서 광해토양 때 고구려에게 복속된 부여는 동부여예요. 동부여고, 완전히 복속된 것은 문자왕 때야. 그래서 이 부여가 완전히 복속된 것은 문자왕 때. 고구려 복속은 문자왕. 494년에 고구려 문자왕 때 완전히 복속하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4번이 잘못된 거야. 좀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소 어려웠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다소 어렵다고. 2번
삼국 간의 경쟁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순서대로 발견해라. 이거 항상 나온다 그랬지? 그럼 이제 가보를 보자. 백제 성왕이 관산선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렇지? 진흥왕의 배신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진흥왕의 배신, 그러니까 성왕. 이게 이제 성왕인데. 성왕이면 여러분이 선생님 늘 말했잖아. 몇 세기 분이에요, 이분은? 성왕 이제 6세기 분이지? 6세기 이제 여러분이 중반 분인데, 이렇게. 그래서 관상전 전투가 554년이란 말이야. 관상전 전투가. 근데 선생님이 뭐 연도를 알았을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잖아. 성왕 이렇게 끊으면 안 된다 그랬지. 몇 세기 요 정도는 알았잖아. 6세기 중반 이런 정도. 무령왕 6세기 전반 이런 식으로. 백제 의자왕은 신라의 대성을 함락시켰다. 여러분 이제 의자왕이 마중왕이지. 마중왕. 그럼 몇 세기야 이거는? 백제가 언제 망해? 백제 망한 연도는 좀 암기하지 않나? 660년. 그러니까 7세기지. 그러니까 이게 의자왕이니까 7세기란 말이야. 7세기. 몇 년까지는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정확히 말하면 642년인데 선생님이 이걸 알았으리가 아니라 여기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충분히 풀리니까. 어떻게 예언이 이걸 다 말이 안 되지. 다번 고구려 광태형은 신라 지역으로 들어온 왜구의 침략을 격퇴했다. 우리 광태형은 4세기 말 5세기 초지. 그래서 신라에 쳐들어온 게 400년인 걸라. 그래서 광태형 5세기 초야. 5세기 초. 그래서 400년. 백제는 고구려 침입으로 말하면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웅진으로, 그치? 그러니까 평양을 천도하고 그럼 어느 왕 때야? 이게 고구려 침입인데 고구려의 왕은 누구셔? 장수왕 때고 백제 왕은 누구셔? 계로왕은 이제 죽고 문주왕이지. 문주왕이 이제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뜰 때가 5세기 후반쯤 된단 말이에요. 475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 광해태양 문제인데 광해태양하고 장수왕 중에서 둘은 부자관계지. 누가 아버지요? 광해태양이지. 그 이분이 먼저라는 거 몰라? 아주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1번, 2번 같은 거는 안 어려운 거예요. 자, 이제 3번으로 가자. 삼국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출제자가 뭐를 요구하느냐를 잘 봐야 돼. 옳지 않은 건데 어느 순간 지멋대로 옳은 것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봐야 돼.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런 거를 할 때 답을 절대로 1번에 안 놔. 웬만하면. 왜냐면 1번에다가 옳은 걸 넣어서 여러분 머리에서 확 헷갈리도록 1번 탁 쳐가도록 그러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거에 답을 3, 4번 뒤쪽으로 많이 빼는 게 일반적이지. 자, 삼국시대의 사상권하는데 옳지 않은 거. 부여 능산리에서 발견된 백제 대학로. 신선이 산다는 복례산 조각이 돼 있어 백제인의 신선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맞지? 종교와 관련돼서 뭐? 대답. 도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여러분이 도교를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삼국 불교의 윤회설은 왕이나 귀족, 노비는 전생에 업보에 나타나 보았기 때문에 신분 질서를 정당화하는 관념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왕을 비롯한 귀족들의 특권을 부정하는 쪽으로 인정됐다. 아니면 인정한 쪽으로. 인정이라 그랬지. 윤회설. 그래서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내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노비인 것은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현재 지위를 갖다가 그래 내가 왕이고 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배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러한 논리로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러한
업설, 미륵부 신앙이 많이 받아들였다 그랬죠. 그래서 맞고, 신라 후기 민간 사회에서는 주문이나 질병 치료나 자식 출산 키우는 현실 구복적인 밀교가 유행이었다. 그러니까 밀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몰래 그런 어떤 참미설 같은 거 있죠. 그 사이비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런 거 하지 당연히 어려울 때. 그래서 뭐 주술 그죠? 참미설, 비기설 이런 거 당연히 나오지 민간에서는. 그러니까 요때에 이제 등쳐먹는 들도 많지 어지러울 때. 어떻게 짜고 패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미리 짠 사람을 데려다가 막 이렇게 어디 주물르면서 병 낫는 것처럼 해갖고 현혹시켜버리지. 그런 거 똑같은 거지. 믿게 한 다음에 저기 하는 거지. 이런 게 좀 있죠. 나라가 사회가 어지러울 때는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다 나타나. 고구려의 겸익은 인도에서 율장을 가지고 돌아온 교율종의 대표적인 승려로서 일본 교율종의 성립에도 영향을 줬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뭐해?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 우리 문화 일본 전파 나오지? 그건 외워야 된다 그랬지? 겸익은 고구려 승려예요, 백제 승려예요? 겸익은 백제 승려예요. 백제.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 잘못된 거예요. 겸익은 고구려 승려가 아니라 누구라고? 백제 승려. 고구려 승려로서 일본의 오경과 일본의 금당벽화를 갖다가 그린 사람은 누구예요? 응? 고구려.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철저하게 외워야 돼. 그런 걸 갖다가 외워야 된다. 그래서 뭐 고구려의 승려라든가 백제승 많은데 요 겸익 같은 것은 이제 백제고 고구려에 보면 뭐 회자도 있고 또 백제에는 아자체도 있고 또 뭐 통일신라는 누구도 있어. 그 저기 통일신라의 그 의상이 아니라 누구지? 심상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앞으로 이건 지금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건 암기해야 되는데 그 겸익은 고구려의 승려가 아니라 누구다? 백제의 승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의 일본 전파 승려들의 그런 업적을 외우는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4번이 그렇게 잘못됐고 빈칸에 들어갈 왕의 재임식이 일어난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사실로 가장 옳은 것. 우리가 발해 문제인데 발해인데 어느 왕이냐는 건데 요때 이제 이렇게 발해와 당은 발해 건국 과정부터 대립하였으며 발해의 고구려 영토 회복 전쟁으로 양국 대립은 도굴화되어갔다. 당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 흑수부 말갈 지역에 흑수주를 설치하고 통치관을 파견하였다. 이러한 당과 흑수부 말갈 조건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 당나라놈들이 저 흑수부 말갈조에게 사를 보내서 야 우리 힘을 합쳐갖고 가운데 있는 발해를 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자. 뭐가 최선의 방법이다? 선제 공격이 먼저 최선의 방법이랬지. 내가 또 그런 말 썼잖아. 발해 당과 흑수부 말갈 사이에 샌드위치를 낀 게 누구라 그랬어? 흑수부 말갈족과 당 사이에 낀 샌드위치에 해당되는 게 누구라 그랬어? 그 눈만 멀뚱멀뚱 또 뭘 그래. 얼마나 얘기한 건데. 여기가 당이잖아. 여기가 여러분인데 여기가 발해인데 이쪽이 여러분 흑수부 말갈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당나라가 흑수부 말갈족에게 사신을 보내서 치자!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왕이 산동반도를 먼저 국해? 무왕이라 했지? 무왕이 누굴 보내서? 장수 누구? 장문유. 장문유를 갖다가 보내갖고 선제 공격을 하잖아요, 산동반도를. 이때 4번은 그래서 무왕이에요, 무왕. 대무에. 그러면 무왕식이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
삼성육부를 비롯한 중앙관서를 정비했다. 그래서 발해의 왕도럽 쪽 반드시 알라 그랬지? 요거는 이제 문왕 때고, 왜냐면 당나라의 그런 제도를 받아들였으니까. 융성한 발을 해동성으로 치렀다. 해동성국이라 불리게 됐다. 누구 때? 선왕. 아주 땅이 아주 넓어졌다 그랬지. 왕을 황상이라고 칭하고 황제국임을 표방하였다. 요건 이제 발해의 왕들이 그랬어. 발해의 왕들이. 그래서 이건 어느 특정한 왕을 칭하는 게 아니라 발해의 그러한 전제왕권. 그래서 발해가 전제왕권이 강화되었음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고,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고구려 개성의식을 천명하였다. 4번이 답이지. 그래서 그 고구려 개성을 천명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잖아. 우리는 이제 부여의 풍속을 이어받고 고구려 계통이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 이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외교문서에 이 구분해야 돼. 문왕은 어떻게 표현해? 문왕은 고려국왕, 그지? 또 고려사신, 뭐 이렇게 문왕 때 그렇게 표현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왕 때는 고려국왕, 고려사 이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뭐 부여를 갖다가 풍습을 갖다 개성하고 뭐 고구려 전통이 이은 나라다 이렇게 해서 바로 고구려 개성했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4번 무왕 때가 맞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5번. 그래서 실상 공부를 좀 정확히 많이 아는 친구들은 이것도 4번도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건데, 뭐 공부 선생님과 같이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설명을 씨름하면 뭐 이런 문제 지금까지 전혀 어려운 문제 없어. 고려시대의 대장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선생님 볼 때 요것이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다. 근데 이제 정확도만 알면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대장경이란 경률론 3장으로 구성된 불교 경전을 말한다.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도 했고, 팔만대장경, 초조대장경, 속장경 할 때 뭐 저보다 신빙이니 뭐 알 수가 있나. 저보다 새로웠습니다. 대장경, 팔만대장경, 속장경 중에서 이 3장을 조판하지 않은 거는 뭐야? 3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는 거. 그게 속장경이에요. 속장경. 그래서 초조대장경하고 팔만대장경은 바로 이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초조대장경의 제작은 거란의 침을 받으면 시작돼. 맞지요? 그래서 거란의 침을 받으면서 바로 물리치자. 부처님의 힘으로 물리치자면서 이것이 조판되기 시작했어요. 현종 때. 그래서 그 현종 때 조판되기 시작됐다. 의처는 송과 금의 대장경 주석서를 모아 속장경. 그러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 3장, 이 3장을 갖다가 조판한 것은 초조대장경하고 뭐하고? 초조대장경하고 팔만대장경이요. 그런데 지금 3번 같은 경우 이제 속장경은 요거는 3장을 조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 뭐 여러 각 나라의 승려들이 뭐 이렇게 어떤 불교 경전에 대해서 해석을 했을 거냐? 해석 내용은 저마다 다 똑같아 달라. 해석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다 똑같이 해? 아니잖아. 뭐 그런 게 뭐가 이렇게 어려워? 맨날 외워서 그렇다니까. 사고력이 없어 그래. 그러지 마. 아니 어떻게 똑같냐고. 사람이 다른데. 지식이 다른데.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승려마다 해석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고려시대 의처는 여러분이 대장경의 주석서, 그러니까 이 3장의 주석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송나라에서 삼장을 주석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그지? 요 나라에서도 다를 것이고, 우리나라도 다를 것이지, 일본도 다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속장경이라는 것은 국내에 가장 많지. 국내 자료는 물론 송, 금, 요, 일본 등의 그러한 주석서를 갖다가 모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 보게 되면 의처는 송과 금의, 그러니까 두 나라의 주석서를 모았다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처는 송과 금 등의 이름 달라지는 거야. 그건 등자가 들어가면 다른 것도 포함되는 요소가 됐으니. 근데 여기는 단정졌잖아. 송과 금의 두 나라 단정됐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3번이 잘못되었다.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은 몽골 침입으로 소실되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3번 속장경은 송과 금뿐 아니라 국내 게 많고 바로 요 나라라든가 일본 이런 금나라 여러분 이제 요 나라 거란이 이런 등지의 여러 주석서를 모았다 이 말입니다. 다양하게 이런 얘기. 그래서 요것이 조금은 여러분이 까다로울 수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자, 6번을 보시면 다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 요것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다. 김보당에 난, 이민에 난, 김삼의 효심에 난, 교정도감 설치인데 이건 전부 다 무슨 정권 시기다? 무신 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면 가 같은 것은 김보당에 나는 반무신난이 걸랑 반무신난이니까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바로 일어나야 되겠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기도 한데 상황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김보당은 문신이걸랑 문신이 반무신난을 일으켰을 때는 무신들이 정권 잡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일어난다 이거지. 그래서 요거는 김보당에는 1173년인데 요거 명종 때 요때에 이의방이가 처음에 이의방이가 이제 정권을 갖다가 이제 잡지. 그래서 이제 그 이방 때고 이민은 이제 그 정중부를 죽이고 여러분 처음에 이제 이방이가 정권 잡았을 때 이방이를 누가 날려? 정중부가 날려. 정중부가 날리고 정중부가 죽고 누가? 정중부를 날린 게 경대승이고. 그리고 경대승이 죽고 나자 누가? 이민이가. 그래서 이민을 날린 게 누구요? 책충원이요. 그래서 요거 이민이 권력을 장악했다 하는 건데 1186년에 그래서 이제 1186년에서 1196년까지 이제 이민이가 정권을 잡고 김삼이와 효심의 난인데 요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 얘가 이제 그 이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민이가 김삼이와 효심의 난을 지원해 줬걸랑. 그럼 지 정권 때 일어나는데 왜 지원해 줬느냐? 바로 이민이가 경주 부흥을 내걸었걸랑 또 김삼이와 효심도 경주 부흥을 내걸어서 그 역으로다가 이민은 자기 정권 때 반란이 일어났지만 경주 부흥을 내걸었기 때문에 그 경주 부흥을 내거는 김삼의 효심의 난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더 돈독하게 만들었던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건 이의민 때 이의민 그러한 집권 시야. 그래서 1193년에 이제 일어났어요.
교정도감. 교정도감은 누구 때 설치돼? 누구요? 최충원이니까 이제 이거보다 한자 뒤겠지. 그 최충원이가 정권 잡은 게 여러분 1196년인데 여기 이제 아까 이의민을 제거했다 그랬잖아요. 이의민. 예. 이의민을 제거한 거야. 1196년에. 그러니까 최충원이가 1196년에 뭐또 이제 요때부터 잡아갖고 1200 그런 50 그럼 그 8년까지 뭐 60여 년 동안 최충원이라면 이게 4대에 걸쳐서 그런 것이고 하여튼 최충원이가 1196년에 장악한단 말이야. 그래서는 요거 교정도감은 요때 교정도감은 그 뒤에 설치되는 거야. 교정도감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은 그로부터 좀 시간이 흘러나와서 1209년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아마 요 출제위원도 안 섞어놓고 가나다라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어? 가나다라도 그냥 이렇게. 자, 7번. 고려의 정치와 사회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주 쉬워. 정치제도는 송과 당의 제도를 참고하여 이성육부체제로 정비하였다. 맞지요? 그래서 뭐 당나라의 제도 이성육부 또 송나라는 걸 뭐 중초원이라든가 3, 4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지방제도는 5도 양계 및 경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조 때부터 12목. 눈에 확 들어와야지. 12목을 설치해서 12목을 설치해서 처음으로 다 지방관을 갖다 파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성종이 눈에 확 들어오지. 관리 등용제도는 과거 음서, 묵과는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왜 거의 실시되지 않았느냐면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 때 됐기 때문에.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다.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8번 충선왕 때 개혁정치로 오른 거. 아주 선생님 이골이나 충선왕 아니면 누가 나와? 공민왕이 나와. 둘 중에. 충선왕 나왔잖아. 원나라 연호와 관제를 폐지하였다. 이건 누구요? 이 충선왕하고 공민왕을 잘 알아야 돼. 두 분을. 1번은 공민왕 때야. 몽골풍의 폐지, 변발 폐지 누구야? 이것도 공민왕이야. 뭐 여러분에게 의견 물어볼 것도 없어. 다 신병이니까. 뭐 알아야 물어보지. 왕권을 강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긴 개혁을 사림을 설치했다. 사림은 2분이야. 사림은 말고 소금을 관리하기 의염창 또 농무사 파견 파견한다거나 이런 것들 또 정방 폐지 폐지하고 이제 한림원을 갖다가 뭐 지금 그런 것들 인사기구 정치도감은 이건 충목왕이에요. 충목왕.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 9번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있었던 요동 정보를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 우왕 때 최영은 명이 철령이를 설통보하자 요동골 것을 계획세웠다. 맞지요? 철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나라 지배 시기하에서 원나라의 직속령하에 있던 땅인데 공민왕이 거기를 회복을 했단 말이야. 공민왕이 회복을 했으니까 우리 땅이 됐지. 우리 땅이 되는데 명나라 새끼들이 그걸 지네 땅으로 달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말 때 뭐 저런 놈들이 하고 있어서 최영하고 우왕이 요동정보를 계획 추진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맞아. 태조 이성계는 요동을 추진하였고 정도전과 남원은 군사를 강화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초에 명으로부터 바로 정도전이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태조 때는 요동 정보를 갖다가 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뭐요? 명과 조선 관계가 불편했다 이 말이에요. 명은 정도전을 조선의 화근이라며 명으로 앞서는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 요구를 들지 않았죠. 왜? 조선에서
정도전을 명으로 압송하는 순간 정도전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원은 태조의 요동정부 운동을 적극 지지가 아니라 이방원은 바로 뭐야? 요동정부를 갖다가 이제 지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 수업시간 설명해. 이방원 때부터, 태종 이방원 때부터 요동정부는 이제 정책에서 없어진다 이 말이야. 없어지고 철조에게 명에 대해서 사대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방원은 바로 반대하고 사대 외교를 갖다가 하는 사람이야. 다음 중 영조, 여러분이 영조, 정조 반대 나온다 그랬지? 동국민원부고 이게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가르쳐? 속자가 붙으면 누구 거라 항상? 영조라 그랬지? 근데 속자 없는 거 두 개밖에 없어. 속자 없는 거 두 개밖에 없는데 뭐하고 뭐라 그랬어? 동국문헌부고와 법률에 가는 거 무언록. 그러니까 동국문헌부고요. 그래서 동국지리지 2번 같은 경우는 동국지리지는 이건 광해군 때 나오는 거야. 광해군 때. 그러니까 동의보감 동사강목 이거는 정조 때. 그래서 동의보감도 광해군 때. 알았죠? 그래서 2, 4번은 다 광해군 때. 이게 전혀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영정조 나온다 그랬고 영조 중에서 속자가 붙어있는 게 영조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동국문헌부고와 무언록이었다. 그게 나온다 그랬잖아. 자, 11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분석해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업 시간에 하라는 대로 한 친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이제 선생님처럼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영정조 잘 보고 선생님 봐봐. 선생님 설명. 내가 이런 말을 안 했나? 동영상을 가서 한번 리필해서 보라고. 리핏해갖고. 내가 거짓말 치나. 영정조 하는데 영정조 구분할 것은 속자가 붙으면 무조건 영조다. 속자가 안 붙는 게 두 개가 있다. 그게 동국문헌비고하고 무언록.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와 영정조 저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는 천지 차이지.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에게 공부한 놈들은 여기서 작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런 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보고 선생님 믿을만하다 그러면 나만 믿고 오면 돼. 그냥 믿고 오면 된다. 그렇게. 그러면 그대들에게 광영이 비칠 것이다. 내가 교조야 교조하죠. 조선 전기 일본과 관계된 주요 사건이다. 조선 전기 각 시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 조선 건국, 스시마섬 토벌, 삼포해란, 임진왜란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이제 옳지 않은 건데 가 시기에 조선 건국, 스시마섬 토벌. 요 이제 우리가 태조 가 같으면은 왕 누구로부터요? 태조로부터 누구 때냐? 세종이지. 스시마 정벌이. 그럼 요때에 있었던 것이 옳지 않은 거. 부산포, 제포, 연포 개항을 갖다가 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요게 좀 구체적인 건데 세종 때인데 거기 스시마섬 정벌은 1419년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보면은 부산포, 연포, 제포는 이거 왜구를 갖다가 강경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온건하게 교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교린 정책을 병행하는데 여러분이 요 삼포를 갖다가 개항해 준다고. 그래서 삼포 개항과 삼포 외란 나오지. 그거는 이렇게 삼포 외란은 중종 때인데 그래서 삼포 개항과 삼포 외란을 같이 이렇게 연장선에서 같이 보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스시마 정벌 이후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가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제 가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스시마섬 정벌은 세종 때 1426년에 있었던 일이야. 요게 이제 삼포 개항은. 그래서 그 사이에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인데 자, 1번이 어렵겠다. 모르겠다.
나머지 보면 돼. 나머지가 아주 쉽기 때문에 고른데 지장 없어. 그래서 1번과 고민하면 안 돼. 2번 나 계약조. 계약조는 계약조 체결해서 스스마주의 제한적 무효 허락해야 했다. 네? 계약조 이거 누구야? 세종대왕인데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그 나시기에 바로 이제 그 삼포를 개항해주고 삼포에서 제한적인 무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거는 나시기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계약조는 2번의 계약조는 1443년 있었기 때문에 이걸 외우려면 힘들어. 어떤 이해력을 가져야 된다고? 바로 삼포를 갖다가 개항해 줬으니까 삼포에서 무역량을 제한해야지. 그래서 무역량을 제한하기 위해서 계약조를 맺는다. 그래서 무역량을 보게 되면 세견선 50척, 세삼이도 200석 이렇게 제한한다 이 말이야. 세견선 50척, 세삼이도 200석 그런 식으로. 3번 다시기 삼포회랑과 임진왜란인데 외선이 침입하여 을묘외변을 일으켰다. 임진왜란 전에 있죠? 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을묘외변은 1555년 명종 때. 그래서 권에 있는 것이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은 포로 송환 교섭을 위해 일본과 사신을 파견하였다. 맞지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1607년에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 사명당 이러한 1607년에 사명당을 갖다가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1번을 제한 나머지는 그닥 흐름상 어려운 건 아니다. 그래서 세종 때지만 세종은 스스마섬을 정벌하고 회유하기 위해서 삼포를 오픈해줬다. 그래서 스스마 정부는 1419년이고 삼포를 갖다가 개항해 준 것은 1426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 해당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의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을 바르게 나열한 거. 스승 200여 견으로 북경에 갔다가 서양인 신부의 세례를 받고 귀국하였다. 우리가 이제 우리 최초의 여러분이 이제 그 신부 이승훈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승훈 그래서 여러 가는 이제 이승훈이 되겠고 사실 여러분이 가 같은 건 조금 많이 한번 어릴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천주교 할 때 늘 설명하는 과제야.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그래서 남인 실학자들이 대부분은 천주교를 믿었는데 누구 선생과 그분의 제자는 아니라고? 이익과 그의 제자? 안종복이라 했지. 안종복이 바로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천황문답이야. 그래서 나는 안종복. 그 천주교와 관련되게 나온 신부가 되어 충청도 당진을 근거로 포교하다가 처형당했다. 네? 그렇죠? 바로 이제 순교대 우리나라 최초 순교 신부로서 김대건 신부.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이 처형당한 박해가 뭐야? 병호 박해. 병호 박해라고 그래. 병호 박해.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다. 천주교와 관련돼서 그 해당 인물들을 조금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훈, 이벽, 권철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주교를 믿었고 안종복은 반대했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조금은 좀 학생들에게는 까다로울 수도 있었다. 자 이제 13번부터는 바로 근현대사인데 근대 구국 계몽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이제 국권 피탈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전에 이거를 배웠으면 쉬울 텐데 여기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다음 주에 날했지. 국권 피탈 과정에서 구국 운동, 송수만, 심상진 같은 사람들은 대한자강을 조직하고 일본의 황무지 개혁을 반발하는 운동을 전개해서 이를 철회했다. 황무지
개간을 갖다가 반대한 애국교문단체는 어디요? 보안회요, 보안회. 대한제강회가 아니라. 대한제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한 거지. 이종일은 순한글 신물로 이종일 선생의 순한글 신문 서민 부녀자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제국신문이야, 제국신문.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최남선은 을지문도 강감찬 이순신 최남선이가 이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요거는 박은식 같은 분이야, 박은식.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에요. 옳은 거야? 옳은 거 아니야. 고종은 울산 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하는 친서를 양기탁 영국인 베델 대신보에 맞죠? 대멜신보에. 그래서 4번이 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종의 친서. 그래서 이렇게 대멜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거기 활용력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4번이 답이 돼서 신문 중에서 항일운동에 가장 선봉적인 역할을 한 게 뭐라 했다? 대멜신보다. 이렇게. 자, 14번. 대한제국 성립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여러분이 보면 을미사변 이후 위축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고종의 위상을 표현하는 여론. 이거 오전에 배웠지 아까. 우리도 무슨 국가가 돼야 된다? 황제 국가가 돼야 된다. 아까 여론이 있었다 그랬지. 배경이 된 것이고. 고종은 러시아 공상을 했는 동안 경운궁을 중축하였다. 왜냐면 아까 여러분이 봤을 때 거기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돌아가려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아관파천하면서 왕실의 사람들을 경운궁으로 보내서 살도록 했어요. 그러면 왕실 사람들이 경운궁에 살려면은 경운궁이 중축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각도를 중축해.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는 것이지. 고종은 연호를 광물하고 경운궁에서 황제 즉위식. 아까 어디서 황제했어? 원구단에 했지. 이거 배운 지 얼마나 됐어? 그래서 원구단에서 바로 즉위식을 했다. 대한제국의 헌법이라 쓰는 대한국제가 발표되었다.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지 2번 같은 경우도 많이 못 본 건데 선생님 책에 대한제국 도움글 거기 나오는데 거기 보면 대한문으로다가 중축했다. 이런 게 다 뭐야? 경운궁의 그런 중축 문제걸라.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글에 보면 그 일부를 해놨다고. 그래서, 정리해서 말하면 고종이 아관파천하면서 당신이 러시아 공산을 하면서 왕족들은 다 못 데려오지. 그러니까 왕족들을 러시아 공산에서 가까운 경운궁으로 옮겼다. 그러면 거기에 전각이 부족하면 살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아관파천 시기에 명을 해서 경운궁을 갖다가 증축하도록 했다. 됐지요? 그런 겁니다. 15번. 일본이 대한제국의 정부기관에 자신들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게 하여 대한제국 내정간섭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죄야. 그러니까 고문정치. 고문정치해서 내정간섭.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다음 주 가르치는데 제1차 한일협약, 한일의정서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고문을 파견해서 내정간섭을 한다. 요거는 제1차 한일협약이요. 다른 말로는 한일협약이라고 그래? 한일협약. 그래서 아까 보완회 할 때 황문영권 여기 있죠. 이거는 한일의정서고 1904년에. 그리고 그 뒤에 이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걸 요구한 거야. 내가 이렇게 가르쳐. 그래서 이건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인 거야. 그러면 한일의정선 토지약탈이라고 했지. 그리고 을산늑약. 을산늑약은 내용이 포인트가 외교권 박탈. 아니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외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간도협약에서 어떤 놈이 나갔다고? 일본이 갔다고 얘기했잖아. 배운 지 몇 편이 됐어?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돼서 간도협약 시 일본이 갔다 그랬지? 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와 연계돼서 계속 주변을 다 여러분이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권 피탈 과정에서 놓쳤다 하더라도 그런 데서 또 여러분이 따와서 알고 그래야지. 정미칠조약, 한일 신협약은 뭐냐? 요건 차관정치, 바로 행정권 박탈. 행정권을 갖다가 박탈당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법권을 박탈했다. 그럼 기유, 각서 이런 식으로. 자, 16번. 다음 양력에 해당하는 인물은 철종의 딸 영해옹주와 결혼했다. 부마지역. 갑신정변 패에서 실패 후 일본은 망명. 선생님이 우리가 이제 갑신정변 주역이 김옥균, 박영우 얘기할 때 박영우는 부마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박영우. 그래서 내무 대신에 임명됐고 일본은 망명되었다. 국권 피탈 이후에는 친일파가 되었다. 누구겠어? 박영우지. 김옥균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바로 총살당한다 그랬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모두 고른 것.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언제야? 대답해봐. 몇 년이요? 1948년 8월 15일이지? 대한민국 정부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해놓은 건데 기업 같은 경우 반민족 행위 특별조 설치 요건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대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1948년 여러분 9월 이때 이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된단 말이야.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농지개혁법 1950년 3월에 시행되지. 그지? 이것도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내고 바로 안두희가 김구를 갖다가 암살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가 아주 알던 이가 빠졌다 그랬지. 그래서 1949년 6월. 이거 다 이승만 정부 수립 이후야. 리얼.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은 미군정기야. 미군정기. 1948년 4월 3일. 미군정기. 그래서 총선거를 갖다 반대하기 위해서. 여수순천 사건. 이건 이승만 정부를 반대하는 거예요. 1948년 10월 19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를 제한? 니을을 제한 나머지가 다 답이야. 기역, 니은, 디귿, 미역. 답은 2번. 결코 선생님 앞으로 근현대사 하다 보면 결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요 여수순천 사건하고 요 이제 그 4.3 사건은 그 좌익들과 관계되어 있는 건데 요 4.3 사건은 바로 이제 5월 총선거를 이제 그 어떤 그러한 이제 방해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고 요 10월 19일 여수순천 사건은 이승만 정부를 갖다가 결연시키는 목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1950년대 50년대에 정치와 사회 그러한 설명이요 옳지 않은 것. 이승만 정권은 51년에 국민의 대한청년단, 노동총동맹, 농민총동맹, 대한분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저 지방직에서 이거 회사 줄 때 얘기했는데, 그지? 그러니까 서울시 보기 전에 선생님 지방직 해설 본 놈은 이거 그냥 맞추는 거지. 못 본 친구들은 덜덜덜 되는 것이고. 그대로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1950년 3월 총선에서 이승만이 깨지자. 이승만이 210석 중에서 30석밖에 못 얻었걸로? 그러니까 정권의 위기지.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관변단체를 동원해갖고 바로 자유당을 조직하는 거야. 자유당을. 조직해서 그럼 자기가 이제 국회에서 선거를 해서 대통령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대통령 직선제 해야지. 그래서 무슨 헌법을 들고 나왔어? 발초의 개혁.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
선생님 그렇게 설명했지?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이승만 정권은 신국가법을 제정하고 방공청년단을 조직하였으며 조봉암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2번 같은 경우 1958년, 1959년에 있었던 거지. 신국가보안법 58년에 제정하고 59년에 조봉암 처형하고. 왜? 바로 3대 56년 대통령에서 조봉암 안 득표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60년 선거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미국 원조로 소비재 공업이 성장했으며 밀가루, 설탕, 면화 사업 등 303을 중심으로였다. 이것도 선생님이 경제에서 정리해주지. 이거 웬만하면 선생님은 안 해요, 여기까지. 경제 같은 거 50년대까지 안 한다고. 근데 선생님 근현대에서 노트 봐봐 어떻게 증명해서. 미 군정기, 이승만 정권 때,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딱 해줬잖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때 보면은 300산업은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생필수품이 부족하니까 세 가지 흰색깔, 면방직, 재분재당.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6.25 직후란 말이야. 그러니까 50년대 맞지, 그지? 예. 이승만 정권은 1954년 의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4.4의 논리로 통과시켰다. 이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은 방금 뭐라 그랬니? 발췌개헌이지, 발췌개헌. 우리가 4.4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라 뭐라고? 중임제한 철폐. 4.4 은 중임제한 철폐지. 여기 써도 안 보이죠? 쓰면. 자, 밥 먹으러 갈 때 됐죠, 거의? 밥 먹는 시간은 사수해야지, 우리가.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사업, 만약 지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국, 기간 내에 조사국, 신고주의. 네. 이런 원칙으로 봤을 때 이건 뭐다? 이건 토지 조사 사업이다, 이 말이야. 1910년부터 1918년 토지 조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신보인데, 매일신보는 대한매일신보가 국군 피탈 이후에 대한자만 빠고 매일신보로다가 이제 총독부의 기관지가 된 거야. 그러면 요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설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소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아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지요. 자, 여러분이 토지조사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 주인의 뭐만 인정하고, 그렇지, 소유권만 인정하고 뭐는 인정하지 않았어? 우리 경작권은 부정했다. 농민의 경작권을 부정했다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만 인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에 대한 분쟁 발생해야 한대. 당연히 되지. 왜 분쟁 발생이 안 돼? 당연히 되지. 소유권만 인정했는데. 안 되겠어? 네 거, 내 거? 예를 들어서 여러 토지를 내가 마음대로 측량해갖고 신고했다. 소유권 분쟁 발생 안 돼? 발생되지. 당연히. 소유권을 인정하다 보니까. 저 새끼가 지멋대로 내 토지 측량해갖고 신고했다고 먼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저 내 땅인데. 수백 년 대대로 조상대대로 붙여먹던 땅인데 저 새끼가 먼저 신고했다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생을 하지. 그래서 이제 1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2번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문중 땅은 전부 다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지.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땅은 전부 다 조선 총독부 땅이 됐다는 것이고, 한일 합병조약, 한일 병합조약 1910년 국권 피탈 이후지. 국권 피탈 이후에 아주 신속하게 처리되는 거지 뭐. 토지조사 결과 조선 총독부의 재천 상식 아니야? 왜? 토지조사 결과 전국 토의 몇 %가 조선 총독부 땅이 됐어? 응? 몇 %가? 숫자 약하고만 40%가. 앞으로 배워가면 돼.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에서 소유권만 인정하기 때문에 소유권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다음 사건들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거. 현대사에서 김영삼을 제명했다. 이거 대답할 수가 있나?
YH 사건이라고 있어. 그 여자 직원들이 이제 그 데모를 했는데 김영삼 신민당 당사에 가서 같이 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에 이제 경찰이 투입돼 갖고 강제 해산시켰는데 이제 그 뒤에 그래갖고 하여튼 김영삼을 강제 제명시켰다. 그래서 저 부산과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 말이야. 부마사태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1979년에 있었던 일이고 뭐 월까지는 필요 없어. 나 김대중 납치 사건. 뭐 김대중이가 해외 언론에서 계속 그 박정희 까니까 박정희는 간첩이라 갖고 이제 납치를 하죠. 죽여버리려고. 근데 워낙 국내에서 그 여론이 심하니까 죽이지 못하지. 그래서 이건 1973년에 여러분이 있었던 일이야. 다번 이제 유신헌법 국민통보. 그래서 유신헌법이 이제 1972년에 국민투표를 통과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 비방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야. 국민교육헌장.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이제 박정희 정부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을 쫙 이제 단합시켜 놓은 거지. 헌법, 국민교육 외우고 국회에 대한 맹세, 방공 강화하면서 그래서 이제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갖다가 이제 제정하고 7.3 남북성명 이건 알지? 1972년. 그럼 이제 다번도 72년이고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이 남북관계가 이렇게 잘 화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독재화했다 그랬지. 그런 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1972년에도 마번이 먼저라는 거 알고 그치? 그래서 독재화했다 그랬지. 그래서 북한도 남한에서 유신헌법 만들자 북한도 무신헌법에서 사회주의 헌법 제정했다 그랬지.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주석직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다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이 12월이고 이건 7월 4일이지 뭐요. 7사니까. 그래서 외우려면 굉장히 이거 그러니까 한국사를 근현대사를 무조건 외운 친구들 이거 접근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 수업을 많이 듣다 보면은 그런 관계성에서 요령이 생긴다고 그럼 얘기했죠. 그래서 대탕트 시대가 전개되자 남북사에서도 7사 이런 게 이루어졌다. 근데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판문점에서 서로 손잡고 이런 얘기하면서 북한 새끼는 밑으로 땅굴 뚫었다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그 남북한이 지도자, 남북한의 그런 독재자들은 이거를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에서는 유신헌법,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 그래서 답은 2번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의천이 왜 너 무슨 공부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금이 요야 요. 금나라가 여진족이 세운 거니까 그거 할 때 이제 요렇게 요 사이지만 요때 조판됐다는 것이고 그 전에 자료를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자료를 갖다가 모는데 우리가 금나라를 갖다가 요라고 할 때 똑같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금을 갖다가 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사를 무조건 암기로 접근하는 친구들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으면 힘든 거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를 사고력을 가지고 이해력을 가지고 접근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있었고 특히 선생님들 강조하는 근현대사 문제에서는 이해력을 가진 친구들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무조건 암기하는 친구들은 그런 순서 사건을 나열하는 쪽에서 어려울 수가 있었다. 왜? 같은 48년, 같은 72년이 그 안에 두 개씩 나오니까. 그래서 항상 사고를 가지고 사건 전후를 가지고 알아야 된다 이 말 알았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수고했습니다.